어제 저녁에 다 해명했죠. 해명 나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야. 그래 난 지금도 올라가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퇴여론이 아직도 거센데 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뉴스탑의 첫 번째 소식은 문창극 후보자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제 여러 가지 역사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사과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생겼는데요. 과연 이런 사안들을 두고 본인은 뭐라고 하는지, 야당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과를 어제 했거든요. 그 흐름,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12일 날 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사과에 대한 입장이 지금 방송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완전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을 했죠. 그리고 뒤늦게 15일 날, 바로 어제죠. 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야당이 여전히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세게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야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스스로 네.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네. 이렇게 사과하겠다. 네. 그러다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다가 네. 다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또 야당한테 가서 물어봐라. 네. 이런 식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조변 섞게 하게 된 데는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네.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쭉 생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쭉 바뀌어 왔는데 본인의 분명히 갖고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코치를 받아서 이 시점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점심때쯤 일요일 출근하는 문창극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 표현 저희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속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옵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과 양반들의 행태와 처신을 지적한 것이고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위안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역사의 종교적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입니다. 국가 원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공인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론인으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네, 어제 내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 오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하지 못했던 점 사과한다고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바로 아이비 비숍 여사. 네. 영국에서 1894년에서 97년까지 조선 말기에 네. 4번이나 조선을 직접 방문을 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좀 작게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네네. 지금 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네. 직접 구하. 아직 책을 구하시지 못하셨고요. 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 네. 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을 평가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시에 즉 조선 왕조를 본 것도 조선 구한말 말기에 네. 우리가 결국은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 마지막 과정을 보고 한국을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선을 나쁘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나중에 연해주라든지 네. 그리고 간도 지역의 조선 민중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그런 네. 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의 일부의 문장에 게으르다, 네. 자립심이 없다, 그 다음 남한테 신세지기 좋아한다 네.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숍 여사의 네. 전체 조선 민중에 대한 인식인 것처럼 얘기한 것도 문창극 후보자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네. 다시 소화해가지고 얘기했던 거를 네. 마치 나는 남의 얘기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 내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구한물의 조선인들이 게을렀다고 한 것은 비숍 여사의 책을 인용했다 그 얘기는 나는 사실 그 생각이 아닌데 딴 사람이 얘기를 내가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비숍 여사 자체도 네. 전체적으로 책 안에서 그렇게 조선 민중을 인식한 게 아니고 네. 일부에서 얘기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희망이 있는 민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모두 얘기를 빼고 마치 비속 여사가 한국 민중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 얘기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바로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사과는 네. 사실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냐라고 볼 때 약간은 이런 난관을 어떻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자기의 과장, 네. 왜곡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과였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도 세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충격적인 경험들 내가 어떻게 모르겠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신세를 진 건 있지만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스스로 영역을 통해 부지런한 우리의 근로 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루었지 미국만 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 좀 추가로 내놨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인식이 만약에 바뀌었다면은 네. 바뀐 인식이 일반적인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언론사의 언론인 간부로서 네. 30여 년 이상을 쭉 그리고 그 동안에 약 10여 년 이상을 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칼럼을 써온 사람이 네. 갑자기 문제가 되자 이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네.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그대로 믿어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자막에서 보시듯 오늘 아침 출근 모습 때, 자, 그럼 진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야당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후보자님 해군장교 복무 시절에 석사학위 취득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다 저기 어제 공보실을 통해서 네, 자, 이 내용, 자, 해군 장기 시절에 해결을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 사퇴 여론이 아직도 거센데 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바로 저 대목인데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이 그 논평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좀 확인하겠고요. 사삼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바로 4.3 사건이 나왔는데요.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크게 하나는 식민지 재배와 분단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3 사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위안부 사건인데요. 지금 전혀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설 과정에서 네.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공식 네. 오랫동안의 조사에 따른 결론에 따르면 네. 1948년부터 54년까지 6년에 걸쳐서 있었지만 처음에는 무장 항쟁이 있었지만 이거를 미 군정과 당시의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 일반 민중들의 항쟁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민중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정리된 사건입니다. 자, 일단 4.3 사태처럼 이제 우리 민족사의 비극적인 장면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우리 정부의 평가와 다른 생각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좀 기회 있을 때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논란, 뭐 정치권에서 난리가 계속 났습니다만 새로 나온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학원 다니는 것과 군 복무 기간이 겹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 총리 후보자, 문 총리 후보자가 1972년부터 75년까지 네. 만 3년, 3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해군 학사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요. 36개월, 즉 3년 가운데요. 앞부분 1년 반만 군 복무를 하고 나머지 1년 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문창극 후보자가 취재진에게 군복무할 때 좀 특혜 의혹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실 통해서 확인을 했다, 해명을 네. 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해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군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거는 개인 사유가 아니라 군내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네네. 개인적인 이유로 보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나머지 1년 반 동안 보직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군 내에 변화가 있었고 네. 그 변화 때문에 보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보직 상실로 시간이 생겨서 그 시간에 대학원을 다녔다. 이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건요. 또 최고 말하자면 참모총장, 해군 네. 참모총장의 승인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군 생활을 했는데 처음 1년 반 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나머지 1년 반은 대학원을 다녔다는 건데 네. 근무지가 해군이면 바닷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첫 근무지가 백령도였습니다. 백령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보직 발령이 나서 대방동, 서울 대방동에 있는 해군 본부에서 나머지 군 생활 1년 반을 했는데요. 근데요, 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의혹으로 제기될 만한 이유가 이 대학원을 3학기 다닐 이 당시는요, 1974년도인데 이 당시가 해군에서 예인정 침몰 사건으로 해군 장병 159명이 숨져서 군내에는 최고 비상 상태가 발령이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네. 같은 해 8월에는 네.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일이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군내에는 상당히 비상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직 발령이 해임돼서 할 일이 없어졌다. 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는 이제 군 장교들이 뭐 야간 특수대학원 이런 데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위탁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그 특수대학원이나 야간대학원을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문창극 후보자가 다닌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입니다. 주간에 거의 매일 수업이 있고 항상 학교에 머물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주간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의 그 언론 보도와 해명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아마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뭐 단정적으로 지레 짐작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집권 여당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 내에서도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곳곳에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반응을 묶어봤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예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몰세 정치가 상식의 정치 또 새 정치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난감합니다. 야당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으로서 하신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거든요. 네, 친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윤상현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 또 전 사무총장인데요. 역시 친박 핵심답게 일단은 옹호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주장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론에 이인재 의원님도 저도 뭐 그런 국민의 공감하시나? 한 사람이고요. 이런 어떤 편중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국가 대기조를 할 수 있는 총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조수지차에게 좀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새누리당 내에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금 앞서 말씀하신 네 분의 경우에는 윤상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이번 7.14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친박 대 그저 그런 친박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예, 아, 친박은- 진짜 친박과 예. 주변 친박. 예. 네. 진짜 친박. 그러니까 네. 진박이라고 그러죠. 네. 예, 진박은 말씀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네. 청문회 지켜보면 모든 의혹이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반적인 친박은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새누리당 내부의 목소리만 전해드립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비판 일색이기 때문에 일단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글인가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 트위터에 글을 썼네요. 네.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이미 이웃나라에도 망신살이 뻗쳤다. 새누리당 현역 중진 의원의 트위터 글입니다. 볼까요?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다. 저희 식당 가면 붙어있는 그 글 중에 손님이 짜다면 짠 겁니다. 라고 쓴 식당 본 적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이게 누구 말씀인가요? 네, 바로 새누리당에서 야당 의원보다 훨씬 강도 높게 정부 여당을 비판한 사람, 바로 이재호 의원의 글입니다. 네.